교류에서의 전력 계산에 대한 문제를 확장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에서 우리가 다룰 때 최대값, 실효값이라는 말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실효값을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타나는 실효값이란 내용은 워낙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주기적인 파형이 있을 때 그 주기적인 파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루트 민 스퀘어로 RMS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형의 루트 값을 취하는데, 무엇의 루트 값이냐 하면은 스퀘어드면은 이제 제곱을, 그 신호의 제곱을 평균 내서, 이제 주기 파형이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 구간만큼 평균값을 낸 것을 루트 값을 취한 걸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이걸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값들이 나오고 유익한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류값이 있을 때 그 전류값의 RMS 값이다 라고 그러면은, 그 전류값이라는 신호가 I of t잖아요. 시간에 대한 I의 함수니까 이것이 주기파형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정연파를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것의 스퀘어드, 제곱을 지우는 거죠. 스퀘어드, 그 다음 그것의 스퀘어드의 평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 0부터 t라는 주기 동안에 그 제곱한 값을 평균을 냈다는 말은 또 t로 주기를 나눠줬다는 말이죠. 그것에 최종적으로 루트를 씌워서 구한 값이 RMS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호값이 이렇게 정연파에 갔을 때 이 정연파의 제곱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되고 밑에 것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 이것이 이제 i의 제곱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주기파형이니까 이 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 주기죠. 이 주기 동안에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 면적을 다 구해서 t로 나눠주면은 이것이 이제 면적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높이값이. 그래서 그것을 구한 것이 평균값에다 루트를 취해서 구한 것이 RMS 값입니다. V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신호가 이제 전압이 값이다. 그러면 그 전압이 제곱에 이걸 취해야 가지고 t분의 1을 평균을 낸 다음에 루트 값을 취한 것이 그 전압에 또 전압이라는 신호의 평균값이 실효값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연파니까, 정연파 말고 뭐 구형파, 삼각파 다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교류파형에서는 정연파를 다루니까 정연파 사인 값을 넣어서 계산을 쭉 해봤더니 결국은 그 최대값 im, 즉 im sin 오메가 t라고 그런다면 그 최대값이 im이죠. 그것의 루트 2를 취한 값이 결국 이 RMS 값이 되더라, 정연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의 루트 2 값만 취하면 정연파가 된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RMS 밸류를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류값은 우리가 직류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였지 않습니까? 근데 교류에서도 RMS 값을 취하면은 이렇게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역률값 시타,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위상 차이 값만 해준 값에 코사인 치우는 역률값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역률이 두 개가 일치할 경우,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일치할 경우는 시타가 0이 되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게 없어지죠. 일치할 경우에는 곧바로 VRMS 곱하기 IRMS 값이 되죠. 직류하고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거죠. RMS 값을 사용하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RMS가 아니라 맥시멈 값을 본다면 이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의 V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 루트 2의 I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결국 다 계산하면 2분의 그렇죠? 2분의 V 맥스 곱하기 I 맥스. 그래서 2로 나눠주는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RMS 밸류를 쓰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죠. 실효값을 항상 다룬다고 생각하면은 교류도 직류처럼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근데 그때 전압 전류 값은 RMS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거기다 물론 역률 값을 곱해줘야지 되는 건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왼쪽에 구한 RLC 값을 갖는 그런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그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까요? RLC니까 RLC로가 이제 뭐 임피던스 값이죠. 이렇게 되고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니까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여기 전압 V가 이제 인가가 되죠. 그러면 이 소자 Z에서 소요되는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P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I max I RMS 곱하기 V RMS 그죠? 곱하기 코사인 시타 값이 되죠.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구하는 방법은요, 그 원래적 평균 전력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P 오브 T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은 전류는 각각의 순간순간의 전압의 값 곱하기 전류의 값 곱하기 전압의 값입니다. 순시전력, 순간순간의 값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주기파형이니까 결국은 어떤 주기적으로 바깥 변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에 순시전력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뭡니까? 평균값을 구한 것이 순시전력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주기값에 대해서 루트 이렇게 구한 값에 t분의 1 해가지고 0서부터 주기 t까지 해서 P 오브 T, 이건 P 오브 T가 이거니까 결국으로 우리가 구하는 평균 전력 값은 0서부터 T까지 해서 P 오브 T dt T분의 1 한 값이 주기값이 이것이 저기가 되는 거죠. 그 전력값이 되는 거죠. 즉 요 값이 요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기 전압의 값을 주고 그 다음에 Z값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I 값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V 값, I, Z 값, I 값을 다 알아요. 그렇죠? I 값은 어떻게 됩니까? Z분의 V로 해주면 되죠. V 값은 어떻게 됩니까? V 값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100V다. 100V고 처음에 이제 100V를 인가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면 100 플러스 J0, 즉 100하고 위상값이 0인 상태로 V를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값은 우리가 임피던스 값을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복소수 값 I 값이 얻어지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한 I하고 V하고의 위상각 차, I를 구해가지고 요 I의 위상각 차를 구하면 되겠죠. 복소수로 구하지니까 극좌표로 구하면은 그 시타 값 구한 값이 여기가 제로고니까 그 차이가 시타 값이 바로 이게 되죠. 그렇죠?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 I의 최대값 알 테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고 RMS, V의 최대값 100인 거 알죠? 100도 루트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에 의한 세타 값을 넣어서 코사인 세타 구하면 이것이 전력 값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순시전력 값을 이걸 구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측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PC임을 돌려보면요, PC임에서 그런 걸 구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은 여러분들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어진 값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최대값을 갖다가 110V를 줬어요. 그죠? 최대값 110V, 주파수 60Hz, 뭐 다 60Hz로 통일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전압계 쓰고 전압계 쓰고 전류계 쓰고, 그 다음에 이것도 10ohm을 해가지고 값을 주고, 그럼 I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 값 구할 수 있죠. I 값, 그 다음에 V는 RMS 값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안 되죠. 루트 2분의 110, 그렇죠? 루트 2분의 110. 그 다음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V값, 전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I값, 전류 값 구하면은 그 전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I 꼴은 Z분의 V니까 여기는 위상이 또 똑같아요. 전류 임피던스가 전류 저항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0분의 뭐가 되갈까요? 10분의 110, 그쵸? 그것이 I죠. 그것이 최대값이 계산하니까 그것도 루트 2로 나눠주면은 그 전류값 곱하기 여기 RMS 전압값,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는 얼마 됩니까? 시타가 0이니까
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값은 1이 돼서 곱하기 1이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전류 곱하기 전압값만 돼서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값은 이게 이제 순시 전력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여기서 PC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에 대한 전류와 전압 값을 다 곱한 순시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여기 화면 이렇게 뜨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전류의 순시값 갖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직접 키보드에서 쳐주시면은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V2를 곱해주면은 전류의 순시값과 전압의 순시값이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애들 누릅니다. 그럼 곱한 결과가 다 여기 나타나서 그래프로 그려져요. 오케이 하면은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전류와 전압의 순시값을 곱해서 나타난 평균 전력 값이에요. P of T죠. 그렇죠? P하고 괄호 열고 T 그걸 갖다가 P of T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것이 P of T니까 이것의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이것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평균값 구하는 거 다 있죠. 왜?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네. X바. 저 평균값 누르면은 그 값이 여기 구해져요. 528. 그렇죠? 이게 아까 계산한 값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저 아래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임피던스 RLC가 다 있는 경우에 임피던스 값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과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